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 느끼셨나요?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가 어떤 종목 위주로 보고 있는지 두 프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오늘 이 8월에 미리 보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시장에 좀 들어오잖아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거 담고 있는지 봤더니 역시 사이즈 큰 종목 좀 골고루 담는데요. 일단 1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이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또 급하게 시가를 올려 세우기는 했었거든요. 벼락 음봉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송태현 과장님. 시가를 높게 띄우더니 일제히 시가 밑으로 내리면서 음봉으로 전환됐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꼭 이럴 때 선반영 얘기가 나와요. 미국이 이렇게 올랄 거 우리 시장은 어제 오후부터 미리 반영했다. 좀 얄밉네요. 왜 건강하게 오후장까지 반영 못 시켰다고 보세요? 뭐가 선반영됐다는 건지. 네, 엔비디아의 선반영? 네, 모르겠지만 그만큼 국내 시장이 많이 외부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돼서 신경을 써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섹터가 아침에 갭으로 뜰 거라고는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과연 그 갭 이후에 상승폭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오후까지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저 역시나 많이 했었는데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이 줄여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결국은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만큼 국내 시장에 있어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 시장에 있어서도 어제 BOJ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잠깐 동안 이제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면서 올라갔었지만 오늘 큰 폭의 또 하락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하나 추가가 됐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계속적으로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이런 유가라든지 이런 가격이 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가가 올라온다는 건 결국은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터치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또 생길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불안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테이킹을 하기가 싫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좀 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5%, 20%이 정도가 올랐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5% 남짓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 상승이 나온 과정에서 대외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지고 그리고 투자 심리도 좋지 않다. 즉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차익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이 더 강해지게 되겠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다시 한 번 더 국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한 번 더 골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머리 아팠는데 7월 내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오늘의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물론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빅테크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미국장도 보면서 따져볼 얘기는 많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 송 과장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중동발 리스크를 언급 주셨단 말이에요. 정태근 이사님. 네. 사실 어제 7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리스크 요인이 한 2가지 정도는 대두된 것 같아요. 이제 BOJ 끝나고 나서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속화냐. 그럼 이제 자금 빼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중동 불안 리스크에 따라서 다시 유가가 반등했다라는 부분들 역시 매크로에 있어서 상황들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은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 우려 요인으로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 시장이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쩔 때는 수출기업 최상승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또 이제 그 달러 자금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엔캐리 쪽 먼저 N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것도 어느 쪽으로 볼 거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N이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엔화 강세, 원화 약세, 상대적 통화 약세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오적이다. 이게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NK 트레이 자금, 국내 투자진 자금들이 빠져나갈 거다. 과연 어느 쪽을 보고 있을까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늘 글쎄요, 제가 또 상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현대차이스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N이 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그 환율 효과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수만 보더라도 물론 삼성전자 하이스 흐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 1.3% 상승 나오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디서 오늘 상승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달이 바뀌게 되면서 분위기가 저는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중동부라 죄송합니다. 중동에 있었는데 네, 영양제 많이 드세요, 이사님. 네, 죄송해요. 네. 중동부란 있는데 이것도 그 올해 이제 4월 달에 한참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4월 달도 왜 또 끄집어내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있잖아요. 그 악재로서 했던 이슈가 얼마만큼 이제 반영이 될 건가. 이게 새로운 이슈, 악재냐 아니면은 그동안 있었던 악재냐 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마법의 단어 1.9는 선 반영.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확전 절대 안 됩니다. 그 제가 이스라엘 터졌을 때부터 방송 나와가지고 그때 이게 온인주행 거 있을 때도 제가 절대 100%안 터진다 그러니까 100%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전쟁 안 나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안 나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 중동 정세가 예전보다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 봤을 때는 걸프의 어떤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자국 내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반전 분위기가 더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난 이후에 자국 내 이 반전 분위기가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전 분위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제가 볼 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자국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쉽지 않다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이란도 쉽사리 확전은 못합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합을 맞춘 어떤 공격이 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 중동 전쟁처럼 이렇게 확전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시장이 참 재밌죠. 종전 관련주와 전쟁 확전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어쨌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여러분 포지션도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크게 우려의 요인으로서는 바라볼 이유 크지 않다라고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조금만 더 뜯어보면요. 오전부터 나온 소식이긴 했었습니다. 송 과장님,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 반도체를 둔 싸움은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죠. 미국이 대중국 HBM 공급 제한 검토한다. 그러니까 뭐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쪽에 있어서 대중국에 HBM 제공하는 거 검토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안이 나온 게 또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요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라고 보세요? 투자 심리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게 없고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범위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상 엔비디아도 공급 제한을 받았지만 그 저품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공급을 허용을 해주는 뭐 이런 부분이 당연히 나오겠죠. 뭐 그런 부분은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강한 섹터가 아니잖아요. 강한 섹터가 아닌데 자꾸 이런 불확실성을 던져준다는 건 시장의 참여자들이 내가 마음 놓고 지금 들어가기에 불안함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이제 시장에서는 밀려서 내려오게 되는 그리고 그 시장 속에서 다른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쪽도 굉장히 요즘은 많은데 그쪽으로에 대한 수급 이동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트리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사실 뒤로 가면서 세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반도체를 더욱더 낮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한정적인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반기 때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 반도체 쪽에서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얼마만큼이나 효과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즉, 이 섹터 외에 다른 섹터를 투자했을 때 효율이 높을 건가? 아니면 반도체를 계속 하는 게 높을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한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애들,
그런 애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테고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솔솔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공장 증설 과정 속에서 수주를 진짜 받을 수 있는 애가 누군가. 그에 따라서 사실 요 근래 YC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급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한 이슈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장비사들은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단의 전략은 일단 역시나 실적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장비단에 있어서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알겠습니다. 정대근 이사님 오늘 근데 진폭은 삼성전자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이유는 뭘로 보세요? 일단은 뭐 이거는 무게중심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옮겨서 따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방송 나와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반기는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하드캐리했다. 그러나 7월 달 넘어와서는 좀 분위기가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륜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도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수급도 영향을 같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진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보자면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수급 영향과 그리고 어떤 대외 변수 영향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 부분을 볼 때 아무래도 하반기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시장의 화두는 계속 AI, HBM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SK 하이닉스가 과연 계속 가져갈 것인가, 독점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메모리사 쪽으로 열릴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어쨌든 열렸잖아요. 그러면 독점 체제가 깨졌다라는 점, 그리고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의 위치가 좀 낮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삼성전자를 투자할 만한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월달에서 8월달에 넘어오게 되면서 어쨌든 코스피가 좀 회복 구간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고점 부분까지 가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냐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분까지 일단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추가 상승을 좀 고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전고점 부근인 88,000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뭐 동네방향을 탈출하는 10만 원 부분까지 가지 않을까 뭐 하반기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여의도 리포트 나온 거에서는 KB증권이었어요. 13만 원까지 목표가 올리는 것도 있었는데 무게중심이 어쨌든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이동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무빙도 활발한 모습이 현재 보여지네요. 오늘 노무라는 또 12만 원 12만 원이었죠. 근데 외국계보다 우리 국내 하우스에서 더 높이 제시를 했다는 것도 굉장했어요. 여기 이제 또 증권사 계신 이제 과장님이 있어 죄송한데 우리 쪽 기관이 좀 하고서 좀 그래요. 더 잘 가면은 확 올렸다가 네. 또 안 가면 또 훅 내렸다 그렇게 해요. 증권사 양반 분께서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 증권사 분께 2차전지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송 과장님. 네. 그 2차전지는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올라요. 근데 누가 담는 거지 싶더니 기관 쪽에서 일부 좀 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성격이라고 보세요? 왜냐면 아직 아니라고 했거든요. 3분기까지 확인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게요. 이 기간 어려운 질문 죄송합니다. 예. 이 증권사 양반들이 담나 싶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시속 게임 과정 속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자의 이러한 이제 지지율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아침부터 신재생 관련돼서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CS 윈드라든지 아니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뒤로 가게 되면서 역시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SK온 뭐 이런 종목들이 SK 이노베이션이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더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밑에 단에 있었던 종목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쾌재를 부르면 올라간다?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시가총액 기준에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순환매 속에서는 분명 등락은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종목군으로 접근을 하느냐는 그냥 베타 개수가 높은 애들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을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를 매매를 하시면서 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난 그것도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LG 에너솔루션이 그냥 눌렸을 때 네. 샀다가 오늘과 같이 한 3, 4%가 올라오면 많은 목표 수익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5% 내외권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게 되는 이런 플레이가 지금은 더욱더 영리한 플레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을 논하기 전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구간이네요.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로 한번 돌려봐 주시면 외국인이 뭘 많이 담고 있는가 봐주시면 바이오 종목도 일부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삼바 여기 있습니다. 6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뭐 흐름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삼바요. 좋게 보세요? 바이넥스 원래 더 좋게 보시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여쭤보네요. 네. 질문하신 대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탓일까요? 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밸류로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밸류로 보게 되면 고퍼가 아직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소가 저는 안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주가가 낮아진 것보다는 실적이 더 좋아진 게 더 낫겠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뭐 공장 수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풀가동 하게 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간 100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2020년도 이후부터 보게 되면 최고가가 2021년도 8월 달에 104만 7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많은 전문가들 지금 좋게 얘기하시면 되게 많아요. 좋은 내용도 되게 많고. 근데 주가는 100만 원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결정적인 게 저는 이제 밸류로 봤을 때 고퍼. 네, 이게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못 간다라고. 만약에 글쎄요. 100만 원 이번에 가버리게 되면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쑥스러진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발목 요인은 일단 고퍼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밸류라는 부분이, 고밸류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좀 해소가 되져야 이 장기간 묶여있는 박스권 흐름이 좀 탈출하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가 아직 바뀌지는 않았어요. 아니면 뭐 실적이 더 잘 나올 거에 대한 좀 기대감 반영하면서 100만 원 돌파할 네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실적 확인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쌈바는. 그렇죠. 예.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바로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도 있다라는 점은 삼성바이오 확인하면서 현재 조정 기간을 매수로 삼아봐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지금 헤드라인에 나와 있긴 한데 뭐 엔화 강세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우려 리스크는 없다고 보세요. 왜냐면 수출할 때 우리가 강달러 효과 되게 많이 네네. 누렸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예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그때 차화증 장세. 네네. 그때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수혜를 봤었거든요. 엔화 강세 수혜를 봤었는데 결국 수혜를 봤던 거는 그러니까 현대차 대비 상대 경쟁업체인 도요타 대비해서 환율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공급하게 되고 그게 실적으로 판매량으로 반영이 됐었거든요. 지금 일본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경쟁업체가 있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있어야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상대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시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일본이 있다라면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엔화 강세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7월 달에 정말 바이오가 증시를 하드캐리 했잖아요. 하드캐리 했는데 결국 그때 당시 이제 물론 민주당 쪽도 바이오 수혜가 있는데 7월 달에 누가 보다도 바이오, 방산, 조선 잘 갔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이 세 개 섹터가 잘 갔던 것들이 트럼프 수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8월 달에 넘어오게 되면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경합주 같은 경우도 네 곳에서 해리스가 뒤집었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요인들 때문에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달이 바뀌게 되면서 업종 순환매가 발생된 경우도 그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거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의 바이오 점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필두로 언급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더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